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100세 시대 평생 눈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어르신들께서 많이 경험하시는 눈 질환과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우선 눈의 구조와 그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눈은 우리가 흔히 카메라에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빛자극이 들어가서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에서 이제 빛이 모아진 다음에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 그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심 시력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황반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망막에서 모아진 시각 정보는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 백내장, 그리고 이 시신경의 기능 저하가 되는 녹내장, 황반 부분에 노화 변화가 생기는 황반 변성, 그리고 당뇨병에 의해서 망막 전반의 변화가 생기는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내장은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가 생기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체가 이렇게 원래는 투명하게 수정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렇게 혼탁이 되고 또 단단하게 경화가 되면서 제대로 상을 이제 딱 이렇게 맺혀주는 그런 초점을 맺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내장에 의해서 시력 저하가 이제 우리에게 불편을 유발할 정도로 유의하게 되면 저희가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치료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백내장 수술이 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진행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mm 정도의 아주 작은 절개창을 내고 요 수정체 앞쪽에 있는 캡슐을 이렇게 동그랗게 통조림 따듯이 따고 그 안쪽에 있는 이제 혼탁한 수정체를 초음파 유화술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제거만 하면 이제 눈 안에서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없어지고 우리가 제대로 사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이제 인공 수정체를 계산을 해서 이제 저희가 넣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인공수정체는 이제 기존의 인공수정체는 이제 단초점 렌즈라고 해서 한 곳에 우리가 어떤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에 딱 초점이 맞는 부분에 이 인공수정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노안의 교정 개념까지 들어가는 다양한 이제 인공수정체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다 이런 인공수정체에 적절하게 적응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눈 상태라든지 생활 패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인공수정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안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세 가지의 주요 우리가 실명 유발 안과 질환이라고 하는 녹내장, 연령 관련 황반 변성,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내장은 다행히도 이제 백내장 수술이라는 어떤 완치 개념이 있는 어떤 질환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신경의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신경 기능이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완전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통적으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우리의 시력 유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빛이 들어가서 이제 상이 맺히는 이 뒤쪽에 해당하는 이제 신경, 망막 조직 그리고 이 시신경이 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정상적인 구조는 이제 중심 시력에 해당하는 황반부가 다음과 같이 생겼고 전체적인 망막에 이제 시각 정보를 모아서 우리 뇌로 전달해주는 시신경 유두가 다음과 같이 이제 정상적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녹내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신경에 어떤 기능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신경에 이제 기능 이상이 생기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아까 이 시신경은 망막에 있는 전반적인 시각 정보를 다 머리로 전달해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시야가 손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의 기능 이상으로 인한 시야 손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시신경 병증이 녹내장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이 시신경에서 이 센터 부분에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부분들이 일종의 이제 신경이 없는 통로이고 이 바깥쪽이 이제 신경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녹내장이 생기게 되면 이런 신경 부분이 이렇게 얇아지는 이런 모습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이 시신경이 이렇게 균일하게 예쁜 반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녹내장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뚝 끊어진 것처럼 이제 많이 떨어진 반사가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쭉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시신경의 이제 약화되는 소견이라든지 그에 해당하는 시야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소견을 보이는 것이 이제 녹내장의 어떤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녹내장 치료의 목표는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경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의 손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치료를 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녹내장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인 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외에 이제 해당하는 위험 인자인 시신경의 혈류 저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는 약물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현재 치료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의 주된 치료는 안압을 조절하는 이제 약물 치료가 되겠고요. 우리가 고혈압을 한번 진단받으면 평생 이제 혈압약을 쓰시는 것처럼 녹내장도 한번 진단받으면 이러한 안압을 조절하는 약을 이제 계속 쭉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결국 관리하는 개념의 어떤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다양한 이제 성분의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들이 맞는지는 이제 그런 기전이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씩 다르게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또 써보고 그 부작용이나 효과를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녹내장 전문의 선생님과 계속적인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약 1% 정도에서는 이렇게 약을 열심히 사용해도 계속적으로 안압이 조절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바깥쪽으로 물을 빼줘서 안압을 조절해주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또 다양한 이런 수술 기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에게 적합한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이런 황반 변성이 뭐 실명 유발 질환이다 해서 많이들 이제 또 진단을 받으시면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령화 시대에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황반 변성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화에 의해서 이런 시세포의 어떤 노화 침착물이 그냥 쌓이기만 한 이제 드로젠만 있는 건성 황반 변성이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하면서 맥락막 신생혈관이 자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혈이나 이렇게 누출, 삼출물을 일으키는 습성 황반 변성,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드로젠만 침착이 되어 있는 건성 황반 변성은 그 드로젠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얼마나 이제 어떤 분포로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위험도를 나누게 되겠고, 이러한 경우는 사실 상당히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황반 변성을 진단받으시면 약 9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이런 건성 황반 변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시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되고 나면 이제 시세포들이 위축이 되면서 다음처럼 이렇게 지워진 듯이 없어지게 되면 그 해당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조금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지도형 위축으로도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종류인 습성 황반 변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신생혈관들이 자라서 이런 신생혈관들이 이제 쉽게 터지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혈이나 혹은 누출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제때 조절해 주지 않으면 급격한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황반 변성 환자분의 약 10%에 해당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황반 변성이 이제 생기시게 되면
황반이라는 부분이 시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시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물체가 이렇게 휘어 보이는 변시증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지워진 듯이 보이는 암점, 그리고 그러면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다음과 같은 이런 시각 증상들을 상당히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우리는 두 눈을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치료 시기가 늦어져서 시력 회복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씩 이렇게 가리고 보면서 한눈이 보는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가 점검을 하시고, 또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황반 변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가 앞서 이 황반 변성을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보시다시피 사실 노화, 나이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상당히 존재해서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런 황반 변성이 잘 나타나고 조금 빨리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이제 노화가 진행이 있으시거나 혹은 가족 중에 황반 변성을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무증상이거나 특별히 불편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위험 인자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는 이제 흡연이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조금 관련성이 애매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담배 피시는 부분들은 항상 황반 변성의 가장 주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흡연을 하신다면, 특히 이런 위험 인자가 있으시다면 꼭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외에 이제 자외선 노출이 심하게 되신다든지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 질환, 이런 이제 전신 질환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시는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시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건성 황반 변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화 노폐물인 드로젠이 있고, 그것들이 서서히 이제 늘어나는, 상당히 이제 천천히 진행하는 경과를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항산화 복합제를 드시면 그런 진행이 한 4분의 1에서는 줄어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제제들이 이제 우리 황반 변성의 어떤 치료제들로 많이 시중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예전에 흡연을 하셨던 경우가 환자분들이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금연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베타카로틴, 비타민 A가 들어간 성분의 약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폐암의 리스크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꼭 이런 성분들이 혹시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연하시고 자외선 차단하시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고, 또한 앞서 보여드린 이제 암슬러그리드 격자를 통해서 우리가 증상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시면 또 빨리 발견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했음에도 이제 지도형으로 위축이 돼서 어떤 시세포에 위축이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많이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다음과 같은 약제들이 사용이 되면서 조금 그런 위축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목적으로도 좀 이제 사용하는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습성 황반 변성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습성 황반 변성은 이제 취약한 맥락막 신생혈관에 의해서 이렇게 출혈이 생기고 누출이 생겨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질환이고, 이에 대해서 눈에 직접 주사해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약제가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이 사용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시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약제가 사용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시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이제 약제 치료들은 실제 신생혈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조절하는 것이고, 또한 주사를 한번 하고 나서는 눈 안에 그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 시간이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주사가 필요하다는 어떤 제한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진단이 늦어지게 돼서 이렇게 이미 흉터화가 된 경우에는 또 이런 시력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질환인 당뇨망막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에 의해서 망막 전반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질환이 되겠고요. 이렇게 정상 소견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망막의 혈관의 장벽 기능이 약해지면서 출혈도 생기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이런 지질 성분들이 누출이 돼서 이런 침착물들도 생기고, 우리가 혈관 촬영을 해보면 혈관들이 제대로 이제 유지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혈관이 막힌 부분들, 그 주변의 신생혈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망막에, 사실 망막뿐만 아니라 온 몸에 생기는 질환이 이런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이런 당뇨망막병증의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이게 무증상이라는 데 있고요.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돼서 실제 이렇게 시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황반부를 침범하기 전까지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셔서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아무 불편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본인이 실제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를 되게 이제 조금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이 상당히 키워져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당뇨병이 조절이 잘 되지 않았는지, 즉 혈당 조절이 얼마나 잘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가장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망막병증에 의해서 시력이 떨어지기 전에 실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안과에 오시면 이렇게 산동 검사를 해서 현재 상태를 진단을 하고 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눈 안에 이제 출혈이 생기는 증식성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 안에 레이저 치료라든지 혹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눈 안에 주사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황반 부분이 이렇게 누출이 돼서 시력이 떨어지는 당뇨 황반 부종에 대해서는 이제 눈 안에 주사 치료를 통해서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유리체 절제 주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눈 안에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 하면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빼서 수술을 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간단히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자분 보시면 당뇨망막병증에 의해서 이렇게 출혈이 많이 생겨 있고 견인망막 박리가 이제 같이 동반이 된 환자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백내장 수술을 같이 진행을 했고, 눈 안에 출혈과 함께 이제 주변에 있는 유리체 견인과 이런 막들을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막이 상당히 찢어지기 쉽고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체적인 그 당겨지는 막이나 이런 출혈들을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혈을, 이런 견인막을 제거하고 나면 그 이제 약한 망막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출혈이 생기는 부분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망막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제 제거를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출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혈을 하고요. 또 주변에 레이저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레이저를 하고 이제 공기를 넣어서 안정을 시키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수술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있던 이렇게 출혈이나 견인막들이 잘 제거가 되어 있고 또 레이저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망막이 안정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은 사실 노화와 관련해서 우리 시력을 이제 유의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백내장은 다행히 수술적으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그 외 말씀드린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수술이 필요한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최근에는 시력을 잘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질환을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면서 치료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질환이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제때 치료하게 되면 훨씬 덜 힘들게 시력을 잘 유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항상 이 정기적인 안과 검사, 특히 이런 안저 검사를 통한 시신경이나 망막의 기능 평가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오셔서 확인하시면 이제 쭉 좋은 시력을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